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가 강의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도전 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2023년 도정의 목표로 세운 사자성어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사실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용어인데 여러분 유지경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지경성은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고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를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것은 뜻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과감하게 행동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지 대신에 제가 도전으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전경성이라는 말을 제가 새로 만들었고 도전을 끊임없이 하자. 도전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그동안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까라고 누가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69년 11월 15일생이어서 지금 만 53세인데요. 53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개념적으로 할까 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도전하는 삶의 연속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도전경성이라는 말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화장을 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상태가 괜찮지요? 사람들이 요새 제가 양복도 말쑥하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근사하게 생기고 좋은 집안에서 잘 태어난 모양이다고 그러고 고시도 3개 합격했다고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머리가 천재의 모양이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저의 실체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찍은 사진 이거밖에 없어요. 옛날에 몇 장 있었는데 다 어디로 달아나고 어디 이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제 태어나가지고 한 200일 정도 된 사진입니다. 제가 2011년에 책을 한 권 쓸 기회가 있었는데 책 중간 제목이 리어커에서 태어날 뻔한 아이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형제가 아들만 6명 중에 제가 5번입니다. 여자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 행정구역으로 보면 지금은 군산시인데 과거 옥구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옥구군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 채소를 아침마다 이게 행상을 하시면서 군산 시내 그 노점상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들 6명을 전부 그냥 집에서 낳았어요. 저도 5째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낳던 실력으로 저를 또 낳으려고 집에서 하시다가 시장에서 채소 파는 중에 이제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오시다가 옛날에 덜컹덜컹 하잖아요. 비포장도로니까. 그 과정에서 버스 안에서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정거장 주막집 아저씨한테 나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네 아까에다 좀 태워가지고 집에다 좀 실어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막집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를 니아가에다가 밑에다가 담요 깔고 싣고 저를 이제 집에까지 이렇게 싣고 왔는데 중간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겨우 집에 도착해서 빨리 불 떼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니아가에서 위에서 태어날 뻔해서 제가 니아가에서 태어날 뻔한 아기가 될 뻔했어요. 그렇게 이제 5번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계실 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저를 버티게 해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같이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팀플레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제가 아들 6명 속에서 5번으로 태어나면서 익힌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사실은 3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년에 돌아가시고 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저도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다 안 계신데 이게 명절 때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6번, 5번인데 이제 5번이니까 대학교를 다 가긴 가야 되는데 제 인생에 가장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53년 동안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던 터닝 포인트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로 대학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1번, 2번, 3번, 4번 형님들이 다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지방에 있는 우리 전북대학교 아버지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으면 서울대학교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북대학교 가라. 국립을 가야지 우리 6명이 학교를 다니니까. 이렇게 지침을 어렸을 때부터 내리셔가지고 저희 1번, 2번, 3번, 4번 형님들 이제 대부분 다 전북대학교 나오셨는데 이제 제가 5번이 됐습니다. 5번이 돼서 저도 전북대학교를 또 갈 형편이 됐어요. 서울대학교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전북대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큰형님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전북대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남자는 서울로 대학을 갔으면 하는 본인도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5번 6번 둘 남았는데 서울로 한 명 대학 보냅시다. 그리고 제가 5째를 집에서 케어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대신에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팔아서 학비를 한번 대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저도 아버지한테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 꼭 서울로 좀 한번 대학 보내주십시오. 한 번만 학비를 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소를 한 마리 팔았어요. 당시에 다행히 집에 소가 3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서울로 갔는데, 서울로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원서 내는 날 저 서울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서 저를 변화시킨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주말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토일이 그동안은 항상 시골은 아들 6명이서 전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부모님과 같이 일하는 게 일상인데 일을 안 하고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가 이런 거구나. 정말 이게 참 재밌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1학년 2학기에 제가 경영학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2학기에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 고시반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교 고시반에서 매월 시험을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근데 당연히 회계사 시험이니까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제가 87년 8월 말에 본 모의고사에서 회계학을 저 맨 위에 보시다시피 4점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4점 맞았어요. 당시에는 공부량도 부족했지만 제가 4점이라는 답안지를 들고 너무 사실 실망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 모양이다 했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이 그 뒤에다가 4점이니까 너무 4점 맞은 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하려고 거기다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김관영 씨, 지금은 4점이지만 당신 답안지를 보니까 희망이 좀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써주신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받아서 매월 시험을 보는데 그 다음 달에 시험을 엄청 잘 봤습니다. 27점 맞았어요. 27점 맞았더니 고시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한 과목이 40점 밑에는 꽈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27점 맞았더니 여전히 꽈락인데 그 교수님이 4점 맞던 사람이 너무 급격하게 성적이 향상됐다. 27점으로. 그래서 성적 향상 장학금을 줬어요. 저한테.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자극하냐. 4점인데 27점. 몇 배 사는 게 24. 6배, 600% 향상됐다고. 성적 진보 장학금 잊지도 않아요. 8만 원 줬어요. 당시에 8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한 방에 8명 2층 침대 4개 놓고 8명이서 씁니다. 8만 원 받아서 8명하고 내려가가지고 삼겹살 소주 잔뜩 먹고 8만 원 다 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자 8월달 9월달 그리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6월달에 2차 시험이 있는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제가 40점을 못 넘기고 최고 좋은 점수 34점밖에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량이 절대량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2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34점 맞고 시험장에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2시간 한 과목에 2시간씩 시험 보는데 시험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나가요. 몇 명이. 그래서 제가 몇 명만 더 나가라. 더 나가라. 속으로 하는데 나가다가 말아요. 2시간 동안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개발자말 쓰고 나중에 발표가 났는데 40점 맞았어요. 이 과목 40점 맞고 다른 과목 80점 맞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균이 60점이 넘어가지고 합격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69년 11월인데 나이를 7살에 학교 들어갔잖아요. 87학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 18세 10개월에 합격을 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로 합격을 하고 그 기록이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어요. 만 18세 10월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그래서 그러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40.00 기적이에요. 제 옆에 같이 공부했던 형이 39.95 맞고 떨어졌어요. 왜 그 사람 꽈락 40점 밑에니까 꽈락인 사람은 그 다음에 합격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고난이 좀 시작됐어요. 사람이 기고만장하면 하나님이 겸손을 줘요. 그 다음에 제가 2학년 때 됐으니까 3학년, 4학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 3학년, 4학년을 어떻게 보내면 그래도 보람있게 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사람아 잘 놀다가 나중에 공인회계사 취직하소 이 소리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네 그 행정고시 재경직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도전해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굉장히 기분도 업돼 있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니까 해보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3학년 때 시험 봤더니 나중에 점수가 나왔는데 2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분석을 해봤죠. 2문제 차로 떨어졌으면 그때는 4달 공부하고 2문제 차로 떨어졌는데 또 1년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합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시험 봤더니 한 문제 차로 또 떨어졌어요. 1년을 공부하고. 그래서 1차를 2번 떨어지고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제 4학년 졸업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겨우 대학원 다니면서 1차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합격하고 그래서 행정고시를 1차 시험 2번, 2차 시험 하면 3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기획재정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근무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이게 좀 비슷하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맞춰보십시오. 저하고 제 밑에 동생하고 같이 지금 사진을 찍은 거예요. 둘이 동생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 집사람이 아니고 저희 큰 형수님입니다. 근데 왜 이 사진이 큰 형수가 찍혔냐? 제가 큰 형 집에 들어가서 제가 6년을 학교 다니고 제 동생이 또 저보다 4년 밑인데 제 동생이 또 그 집에 와서 6년을 다니고 10년을 저희 큰 형수가 저희들을 밥을 해줘가지고 이게 둘이 저하고 제 동생하고 연수원 졸업하는 날 둘이 같이 우리 형수님을 모시고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계급장 달아주는 건데요. 이 사진이 어디 있더라고요 하나. 근데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밑으로 갔어요. 발령을. 그래서 장교로 가서 39개월을 근무해야 되는데 장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 3년을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군대를 3년 마치면 재경부에 복직하죠.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이 시간을 어떻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보낼까. 군인은 8시 출근해서 5시면 퇴근하잖아요. 5시에 퇴근해서 설악산 전기를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저녁 때 좀 책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또 한 3년만 쉬었다가 한 3년 만에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군대를 3년 마치고 재경부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재경부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할까요? 자질이 제가 볼 때는 영어하고 또 법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좀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퇴근해서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7시간씩 3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안 되면 다시 복직하고 되면 다행이고 그러나 공부한 거는 어디로 달아나지는 않으니까 의미 있게 좀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7시간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에서. 그런데 뭐 사법시험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또 시험 봤는데 1년 후에 봤는데 또 떨어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만둘까 하다가 1년을 겨우 더 해가지고 1차 시험만 합격하고 제대해버렸어요. 제대하니까 재경부를 복직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재경부 다니면서 이제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죠. 1년 뒤에 2차 시험 한번 유예받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 동생이 4년 후배 전주 영생고등학교 나왔는데 동생이 제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학교로 오니까 동생이 성균관대학교가 참 좋은 학교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또 행정학과를 들어왔어요. 동생이. 그래서 동생은 와가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동생이 저하고 1차 시험을 같이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스터디한 거를 다 하나씩 카피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저한테 주어가지고 제가 그거 잘 받아먹어가지고 같이 합격했어요. 동생하고. 그래서 동생하고 사법시험 든 거는 전적으로 동생 덕입니다. 사실은. 동생이 공부하는 1년 동안 저를 잘 도와줘서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생활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아까 앞에 제가 대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를 하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리더들이시니까 오직 시간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도 잘 알고 지금은 더더욱 하시겠지만 저는 고시 공부를 시작한 1988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시간 관리를 30분 단위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30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를 아침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고시 공부할 때는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수학 공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영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영어 책 무슨 책으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버릇이 돼서 지금은 구글 캘린더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글 캘린더로 관리를 우리 비서들이 너무 잘 알죠. 20분, 30분 단위로 제가 계속 약속하고 그걸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니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거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제가 2099년에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김현장에 들어갔는데 김현장에 들어갈 때 변호사가 당시에 2002년 당시에 변호사가 150명 있었습니다. 150명인데 150명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 변호사가 145명이에요. 고려대학교 출신 2명, 연세대학교 출신 2명, 성균관대학교 출신은 김현장 34년 역사에 제가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를 말렸어요. 너 김현장 가는 건 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서 못 버틴다. 네가 거기서 어떻게 버티면서 그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애들하고 자석 졸업한 애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냐. 가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말려요. 근데 제가 아까 도전하는 삶이라겠죠. 제가 도전을 좋아합니다. 김현장이 설립해서 34년 동안 1등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 1등의 비결이 뭘까? 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교 다닐 때 1등을 한 번 하기는 쉽고 3번, 4번 1등을 지켜나가기는 쉬운데 10년, 20년을 계속 1등 하는 건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계속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김현장이 34년 동안 로펌업계 1등을 하는 비결을 좀 꼭 배워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도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버틸까? 저도 사실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현장에서 저를 생존하게 해준 것은 제가 6개월 있다가 법칙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는 이거를 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 뭐겠어요? 제가 거기서 이걸 발견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니까 자기가 사실 최고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 소리만 다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칭찬을 안 해요. 다른 사람 칭찬을 안 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굉장히 무뚝뚝하게 해요. 업무상으로. 그래서 이게 살 길이다. 제가 동료 변호사와 선배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선배님 오늘 같이 회의했는데 정말 오늘 멋진 거 배웠습니다. 제가 모르던 걸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쪽이 다 있다. 이상한 놈 왔네. 이렇게 쳐다보다가 반복되니까 이놈 봐라 이놈 봐라. 그 다음에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고객한테 회사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부장, 이사들이 상담을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칭찬해요. 이사님, 오늘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사님이 정말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최고시네요. 전문가시네요.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오늘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잘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하고 맥주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맥주 먹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김 변호사, 나 사실 김현장하고 10년간 일했는데 나 오늘 맥주는 오늘 처음이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포인트구나. 제가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가장 김현장답지 않은 변호사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김현장 하면 통상적인 이미지가 엘리트, 드라이, 뻣뻣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탈피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년을 근무하게 됐는데, 여기서 결국 제가 살아가는 것이 칭찬과 배려, 또 끊임없는 도전, 이것이 굉장히 직장 생활에서건 그 뒤의 생활에서건 중요하지 않았냐 하는 생활에서 얘기했고, 10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이 너무 낙후가 됐는데, 제가 서울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이때 이제 벌써 10년 이상 지났죠. 한 15년 지났는데 제가 올라갈 때보다 서울하고 지방 격차가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고민을 하던 차에도 많은 또 선후배들이 찾아와서 당신 뭐 고시 해가지고 가지고 돈 잘 벌려고 이러고 있냐? 당신 돈 먹고 잘 살려고 이러냐? 공부하고 배우고 그동안의 경험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써야지 않겠냐? 또 많이 저한테 얘기도 하고. 뭐 제가 또 고민했죠. 뭐 그래, 나는 어차피 제로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제가 과감하게, 사나이가 어차피 나는 무에서 시작한 사람이니까 고향을 위해서 일하기로 했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한다. 당시에 제가 군산의 국회의원이 강봉균 재경부 장관 출신 국회의원, 3선의 당시에 4선 도전입니다. 강봉균 의원님이 재경부 장관 할 때 제가 거기 사무관이었어요. 밑에 최고 말단 사무관 5급. 그랬는데 1년 제가 지역에 가서 지역 사람들하고 둥그르니까 나중에는 제가 여론조사 1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심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항상 주게 돼 있다. 제가 국회를 입성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부정한 돈 받지 말자. 그 다음에 매주 지역구에 내려오자. 그리고 아침 6시에 출근하자. 이 세 가지를 제가 8년 동안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근하면 6시 25분 도착.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8년 동안 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정치의 쓴맛 단맛을 보게 됐죠. 그래서 작년 3월 23일 날 경선 약 한 달 앞두고 제가 사실은 도의사를 출마하기로 맘먹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민주당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경선에 투표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 15일 날 복당했기 때문에 당원 6개월 이상 돼야지 투표권이 있잖아요. 권리당원으로서. 또 권한도 없는데 그냥 출마를 했습니다. 고향에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성원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그러나 또 가장 젊은 도지사로 저를 뽑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저를 왜 뽑아주셨겠어요? 전북 살리라고 그러죠. 전북 이렇게 낙후됐는데 젊은 놈이 와서 좀 살려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선거 과정 2달 동안 전라북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전북의 변화를 외치는, 애절하게 원하는 전북 도민들의 간절함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일해서 전라북도를 변화시킬까? 그래서 제가 되고 나서 캐치플레이즈, 4년 동안 쓸 캐치플레이즈를 뭘로 했어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혁신이라는 말은 변하자는 겁니다. 체인지 투게더. 지금 전라북도는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지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도태해요. 제가 도지사가 돼가지고 뭐가 그래도 가장 보람 있냐 라고 하면 제가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어요.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 가지를 꼽을게요. 세 가지. 하나는 우리
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2차 전지 특화단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농업, 농생명, 바이오 여기에 집중해 있고 수소, 탄소 한다고는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던 차에 2차 전지 특화단지 공고가 떴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도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지사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다른 데는 이미 다 공장이 지금 돌아가는데 사실 우리 뭐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아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40점 맞더라고요. 턱걸이에서 걸리더라고요. 도와주면. 그러나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깝게 떨어지면 다음번에 2년 뒤에나 3년 뒤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올 1년 6개월 만에 10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1년에 1조씩 받았어요. 투자 유치가. 근데 1년 6개월 동안 새만금만 10조. 2차 전지 기업들이 일주일에 저한테 한 3군데씩 전화 와요. 땅 좀 달라고. 땅이 없어요, 이제. 처음에 200만 평 해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갈 줄을 몰랐어요. 8년 동안 100만 평이 나갔는데 나머지 100만 평이 남았으니까 이거 최소한 한 4, 5년은 걸리겠다 했는데 1년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100만 평이. 지금 땅이 없어요. 급하게 서둘러서 11월 8일 날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매립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도의사 되면서 좀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변하냐라고 하는 건 도정이 변하려면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아무리 깃발 들고 가봐야 도청 공무원들이 같이 안 해주면 하나도 같이 갈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우리 작년에 도지사가 되니까 업무보고 받아야 되잖아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우리 사무관들한테 직접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했더니 그전에는 도지사 업무보고를 국장 내지 과장이 주로 했는데 사무관한테 직접 하라니까 사무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팀장들이 부담도 가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팀장이 누군지도 알아야 될 겸 팀장들을 전부 하십시오. 본부 262명이 전부 5분씩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대신에 5분씩 업무보고 하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하는 업무보고는 하지 말고 자기 소관 업무 중에 업무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타 지자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동네의 정책을 베껴오는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발표를 하십시오. 대신에 가장 잘한 사람 10명을 승진시키겠습니다. 했더니 큰일 났어요.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첫날 업무보고를 봤는데 팀장이 그래요. 지사님, 제가 공무원 23년인데 오늘 도의사님 앞에서 업무보고 처음입니다. 제가 가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부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재와 관련된 업무는 부산시가 잘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인터뷰하고 부산의 정책을 전라북도로 가져오려고 제가 했습니다. 쭉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데 말이 돼. 훌륭해. 이미 거기서 다 검증된 거니까 잘한 걸로. 그래서 제가 팀장님 채택합시다. 우리 도정으로 채택합시다. 그 다음 분은 지사님 저는 충청남도에 갔다 왔습니다. 또 그게 말이 돼. 그것도 합시다. 그 다음 또 경기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돼. 합시다. 첫날 20명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채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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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업무보고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업무보고가 기대가 돼요.
팀장들이 내일은 뭐를 발표할까? 그 다음날 다른 국에서 발표하는데 팀장님이 지사님 저는 15개 타 지자체를 다 분석을 했는데 제 업무와 참 관련 있는 걸 제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미국 캘리포니아 것을 좀 베껴서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말이 돼.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소문나고 그 다음날은 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제가 놀랐어요. 한 달 동안 업무 보고를 봤는데 262명한테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하나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262건을 다 채택했어요. 도정으로. 이거 합시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달에 또 우리 간부회의 할 때 자, 올해 시즌 2를 합시다. 올해도 한 건씩 합시다. 대신에 작년에 한 것이 올해도 5분, 1인당 발표 시간은 5분인데 그 중에 1분 30초는 작년에 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발표하고 나머지 3분 30초는 새로운 건 하나씩 발표하고 그랬더니 6월 달부터 팀장들이 또 발굴회의를 했어요. 7월, 8월 하고 9월 달부터 내 업무 보고 다시 받는다. 이번에는 산하기관까지 다 합쳐서 323명한테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9월 4일부터 보고 일정을 쫙 모든 실국을 다 짜놨는데 8월 달에 잼버리가 터졌어요. 9월 달에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 비서실장이 왔어요. 일정은 다 짰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연기하시든가 캔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시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작년에 우리 팀장들이 이거를 보고하면서 또 도정에 채택되면서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성취감 이게 굉장히 컸을 텐데 올해도 내가 꼭 느끼게 해주고 싶다. 왜? 업무 보고 받으면 5분 받고 저하고 3분간 토론하거든요. 잘했습니다. 이런 거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계속 토론하거든. 저는 사실 업무 보고가 있으면요. 그 전날 반드시 예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우리 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그래서 제가 9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또 했어요. 323명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올해는 전체 다는 채택 안 했어요. 그 중에 252건을 채택했습니다. 또. 그래서 내년부터 또 새로운 정책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지사가 작년에 262건을 채택된 거를 탁 하나씩 출력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제 배낭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KTX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KTX 안에서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도가 바뀌는구나. 이 정책이 드디어 들어가면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겠구나. 정말 행복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또 출력해갖고 보고 다닙니다. 그러면 승진은 작년에 10명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제가 262명한테 다 오케이 잘했어 했는데 제가 어떻게 10명을 줄이겠어요?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국장들한테 맡겼어요. 국장님들 여러분들이 채점해서 근데 당초 기대보다 팀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 5명만 더 합시다. 15명 해주시오. 국장님들이 양심을 걸고 자기 국에서 가장 잘된 프로젝트를 3개씩 먼저 1차 스크린에서 추려주세요. 그래서 1차 스크린에서 42건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42건을 국장 17명이 앉아서 채점했습니다. 그럼 42명은 어떻게 채점하냐? 전부 3분씩 오픈 테스트 했어요. 42명한테 3분씩 전부 주고 다 새롭게 PT를 시켰는데 작년에 262명 중에 여자 사무관 비율이 한 30%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승진 가점 대상자가 된 15명 중에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 중에 여자 비율이 11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은 15명,
올해도 15명이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속 2번 다 들어간 사람이 2명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 15명하고 꼭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하나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정말 굿 아이디어다. 너무 잘했다. 이거 전라북도를 바꿀 수 있다.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2년 연속 뛴 분이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이 아니고 3년만 임기로 딱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만둬야 될 사람이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승진할 수가 없잖아요. 5급으로 들어와서 5급으로 끝나는 사람이야. 근데 2년 연속 받았어. 이분이 그래요, 저한테. 제 임기제인지도 몰랐어요. 올해 밥 먹고 지사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사실 2년 연속 승진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승진 가점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승진하는 데 써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팀원들에게 제 가점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감동 먹었어요. 제가 총무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줄 가점을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기로 했어요. 감동적이죠? 도청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전북의 변화는 벤치마킹 프로젝트에서부터 제가 몸으로 실감을 했어요. 시즌 2번을 했어요. 내년에는 또 한 번 더 오려고 그래요. 근데 내년에는 다른 동네에서 잘한 것을 우리한테 베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버릴 거를 2개씩 제가 내려고 그래요. 버릴 거, 그만둘 거. 이거를 내년에는 그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업 죽이기 경진대회. 2차 전지 특화단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제가 도전경성이 제 도정의 목표고 그렇게 살아왔고,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민과 함께. 우리 도민들에게 저는 성공의 스토리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도민들이 1등의 경험이 많지 않아. 전국적으로 경쟁해서 1등 한 경험이 많지 않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한인 비즈니스데이, 옛날 한상대회 유치했다는 얘기 들었죠? 인천하고 제주도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인천은 뭐 호텔, 컨벤션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한상대회의 기본 유치 요건이 뭔지 아세요?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이 있어야 된다. 1,000명 이상 들어가는 호텔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PT 했습니다. 직접. 여러분, 한인 비즈니스 CEO 여러분, 평범하면 여러분에게 창조성이, 창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창의성으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평범하게 호텔 가서 잘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한옥마을에서 재워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시도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여기 오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가 2박 3일간 가장 14개 시군에서 나오는 건강식으로 식단을 짜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K컬처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 가서 비즈니스에 영감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함, 그 다음에 넉넉함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회를 전 세계에서 3,000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거를 잘 치러내서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존심도 회복하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도전 경성 한번 여러분 하면은, 도전 경성 제가 큰 소리로 하면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경성! 감사합니다.